너도 꼴찌였잖냐. 얘도 꼴찌다. 꼴찌 좀 탈출시켜주라.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도 무조건 꼴찌 탈출할 수 있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제가 지난번에 꼴찌에서 카이스트 간 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꼴찌가 카이스트를 갔는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도 무조건 꼴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이면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하던 학생들도 3시간, 4시간을 연달아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조카들한테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테스트 해봐요? 제가 공부 잘하잖아요. 명절에 가면 하나같이 다 모여가지고 건민아 공부 좀 가르쳐줘라. 얘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꼴찌 좀 탈출시켜줘라. 너도 꼴찌였잖냐. 얘도 꼴찌다. 어떻게 좀 도와줘라. 이러니까 제가 또 다 도와줘서 다 꼴찌 탈출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제 문제점을 발견을 하나 했어요. 문제점이 뭐예요? 공부를 오래 못해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깨닫고 나서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책 완독하고 3, 4시간 정도는 그냥 뭐 스트레이트로 집중합니다. 자, 우리 채널의 모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왜 도대체 집중이 안 되냐?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지루함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가 지루하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핀님, 게임이나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거의 드라마는 정주행해서 막 12시간까지도 막 보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냐면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떼기가 어렵고 뭔가 재미없을 만하면 또 재밌는 거 해주고 재미없을 만하면 재미있는 거 해주고 이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 한참 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선을 못 떼면서 저쪽으로 왜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공부법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첫 번째는 과목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야, 넌 좀 앉은 자리에서 좀 공부를 좀 진득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고 다른 과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최대 집중력을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과목 바꾸면 또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 공부법의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은 과목, 예를 들어 뭐 국영수사과 뭐 이런 거 다 돌아가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2개에서 이제 많게는 3개까지 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이게 과목을 바꾸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교재를 바꾸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 하나 보려고 문제집 한 권 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같은 걸 설명해도 교재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설명했네 하면서 또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변화를 계속 주다 보면 처음에는 10분짜리 집중력이 어느 순간 30분이 돼 있고 어느 순간은 1시간이 돼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자꾸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분짜리 비루한 집중력인데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 공부의 재미를 좀 느끼게 되면 10분, 20분, 1시간 가면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잘하는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자리랑 공부 자세의 변화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막 독서실 같은데 막 등록해 놓고 해야 잘하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누워서도 공부를 하고요, 서서도 공부를 하고, 앉아서도 공부하고, 쪼그려서도 공부하고 되게 다양한 자세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메인은 앉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그냥 누워서 공부하다가 잠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누워서 공부하니까 뭔가 이게 편하니까 이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도무지 안 되면 한 5분 정도 이제 주변을 이렇게 걷다가, 근데 단 그때 걸을 때 핸드폰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방법이 가능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휴대폰을 보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부가 다 인풋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하다 보면 이렇게 줄 치면서 하다가 막 이렇게 좋은 경우도 아마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막 그냥 자기는 하는 것 같은데 졸기도 하고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럴 때 저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웃풋 전법을 써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 게 맞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읽었잖아요. 읽었다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풀어보면서 뭔가 내가 진짜 여기서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그걸 갖다 메타인지라고 해요. 피곤할 때, 졸릴 때, 지루할 때 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잠도 깨고 집중력에도 좋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내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뭔가 그냥 집중도 안 돼도 진도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였지? 그때 그거 거기 기억이 나는데 그 문장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아웃풋 전법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집중력이 10분밖에 안 돼서 그래요. 나처럼 1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재밌기 시작해요. 절 믿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불안감이 좀 크겠죠. 공부하다가 가장 이제 현타가 오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많았죠. 그래서 과학고 때 제가 꼴찌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진짜 잠을 그때 2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맞는 걸까? 이 방법을 하면 성적이 오르긴 하는 걸까? 이러면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가는 이 방법이 맞나? 이런 뭔가 의심들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과외도 못해, 다른 사설 학원 못 다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국 과학고들 중에 그 경시대회 인원을 뽑는 그 캠프에 가가지고 마침 제 룸메이트가 민사고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겼는지를 통해서, 사실 겼는지는 아니고 대놓고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방법을 모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좋아지고 나도 결국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하니까 1등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내 머리가 좋아지면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세요. 근데 연구하기 싫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제 영상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 꼴찌야, 과연 1등의 공부법을 따라한다고 과연 될까? 즉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메시 영상을 보고 내가 메시처럼 찰 수 있냐? 안 되죠. 내가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목표의 사람의 것을 일단은 먼저 차용을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해보고 거기까지 발전을 했어. 그럼 내 머리가 한 단계 더 좋아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음 단계를 노려보고 이제 1등의 공부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내가 진짜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잘 되기 시작해요. 진짜 해보세요.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U자 커브 꺾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뎌 보이지만 한번 탄력을 받고 뭔가 내 방식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도파민. 그놈의 도파민. 공부를 게임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내가 1등을 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 꼴찌들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잖아요. 그런 데서는 도파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 수준을 고려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3과목을 각각 1시간씩 매일 한번 해보겠다, 집중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을 부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걸 달성했어. 그럼 내가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된 것 같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서 와, 이거 내가 되네? 내가 된 놈이구나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걸 달성을 하잖아요. 도파민이 분출돼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일도 모든 것도 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매주 주 단위로 그걸 달성해 나가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보통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고사 이번에 100점 맞아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수학 문제 10개 중에 9개 맞아야지,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주 단위로 세워가면서 그걸 달성해 나가는 퀘스트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목표 달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체면이 하나 있어요. 전교 1등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 1등인데 라고 나 스스로 체면을 걸었어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영재교육센터라는 곳에 그 이제 추천을 받아서 다니게 됐어요. 근데 사실 거길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영재가 된 건 아닌데, 내가 영재가 됐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 착각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영재다 하니까 결국에 진짜 영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요즘에 모발이식 하면서 저한테 거는 체면이 하나 있어요. 이 니체가 한 얘기인데,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발이식 할 때 보면은 진짜 제 인내라던가 이 끈기가 진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만할까? 그만해야 되나? 그때마다 저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깟 고통은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 거다. 더 나의 모발이식 실력은 더 늘어날 거다 하면서 진짜 이악 물고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라는 게 진짜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게 말이 쉽지 저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나름 공부는 진짜 잘했으니까 제 말을 들으면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선배인 저의 노하우 다 가져가시고 머리카락만 빼고 좀 더 여러분이 발전된 삶,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